매크로 이슈의 시장 영향 크게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주간 이익 동향에 유의미한 변화 있는지 업종별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지난주는 사실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위쪽으로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땠는지 유의미한 변화 있었을까요? 이번 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은 하향 전환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선진국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몇 주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네. 있는데요. 소폭 상향 조정됐다가 소폭 하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네, 네.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뭐 정체되어 있다라고 네, 네.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체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정도의 변화는 네. 아닌 것 같고요. 국가별로는 혹시 어땠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뭐 업종별로는 계속 실적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주째 지금 유럽과 일본의 어닝은 그래도 긍정적인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호주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정체네요. 정체가 되어 있는 네.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하고 인도의 이익 전망치의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한국하고 대만의 이익도 실제로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 뭐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국가들이 주가에는 이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책 기대감이 좀 통하면서 어닝은 안 좋은데 주가가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러네요.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주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렇죠. 뜻이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유럽, 뭐 브라질, 영국, 호주, 뭐 유럽 국가들이 앞에서 제가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닝하고 주가가 모두 사실 안 좋은 위치에 좀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선진국, 신흥국 나눠서 일단 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던 선진국은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보죠. 네. 업종별로 보시면은 사실 뭐 거의 한 3개월가량 에너지 섹터가 이익이 상향 조정이 네.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사실 유가가 조금 하향세가 네, 나오면서 네, 에너지 섹터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이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한 9% 정도대였다면 지금 5.8%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소재 섹터도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폭이 둔화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여전히 네, 아래쪽에 맞습니다. 있고요. 신흥국도 비슷한가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산업재 소재 섹터가 신흥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 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 소비재 섹터의 어닝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에너지 소재가 여전히 위쪽으로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이게 계속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것마저 이제 돌아선다면 사실 그다지 위로 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동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미국은 어떤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한 주간 뭐 0.1% 정도 상향 조정이 나타났지만 네. 큰 상향 조정 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 에너지 유통, 소프트웨어 정도가 0.3%에서 0.9% 네. 정도의 상향 조정 폭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증권이나 헬스케어 쪽의 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변화율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네. 때문에 참고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움직임의 폭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나라의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간의 관계가 네.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괜찮은 섹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네네.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닝이 조금 상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대비로는 좀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방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사 자본재 업종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에너지 섹터도 여전히 시장 대비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왼쪽에 있었다가 네네. 지금 우측으로 돌아섰어요. 돌아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닝이 안 좋은 업종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닝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은 주가의 흐름도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준 자체는 낮아져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을 보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익 동향의 변화는 있었는지 뭐 일단 조금씩 상향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네, 뭐 0.1% 정도 네, 그런 모습이고요. 대략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랑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2분기는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네. 또 3분기는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사실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네, 마찬가지로 운송 섹터, 에너지, 통신, IT 하드웨어, 음식료 네. 네, 이런 업종들이 이번 주에 이익 모멘텀이 좀 긍정적인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섹터 그리고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가장 사실 크게 이슈가 됐었던 이제 BTS가 활동 이제 네. 잠정 중단 선언하면서 이제 음악 관련 부분의 매출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의 영향이 좀 네. 컸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볼 텐데 음식료 이야기 하셨어요. 네. 필수 소비재 업종부터 볼까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 1년 전부터 해서 올해 4월 초까지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안 네, 좋았다가 맞아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한번 계단식으로 한번 상승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가 네. 지난주에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필수 소비재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그런 음식료 업종의 주가도 좋았을 뿐더러 네. 어쨌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및 이익 전망치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최근에 긍정적이면서 네. 이익 전망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한 번 더 과연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네, 네.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여전히 수출이 잘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음식료는 뭐 괜찮아질 거다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도 계속 저조한 흐름을 보여왔던 네. 업종군인데요. 최근에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에 더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도 그에 대한 기대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죠. 아래쪽에서 하이브가 포함된 미디어 교육 섹터를 고르셨어요. 네, 사실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네. 큰 테마 중에 하나로서 그렇죠.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저 공연도 열리고 네, 할 텐데. 업종이었지만 네. 어쨌든 아티스트가 차지하는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사실 큰 리스크 요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이브의 이익 전망치가 2022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6%가량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사실 이익 전망치에는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 당분간에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방향을 돌리기는 쉽지는 않아 네. 보인다라는 이야기이고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고르셨네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섹터가 주가도 사실 굉장히 부진한, 올해 그렇죠. 이후에 가장 부진한 섹터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어닝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 더존비중, 카카오 게임즈 모두 지난주에 이익 전망치가 크게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좀 유의하는 차원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 소프트웨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여전히 이익 추정치 변화의 흐름을 봐도 아직은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네. 좀 힘든 상황이다. 대표적인 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성장 섹터이기 네, 때문에 네. 또 최근 매크로 환경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도 지난주에 사실 낙폭이 굉장히 네. 좀 컸었는데 이익 추정치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이해되는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마지막은 처강비철 고르셨어요. 네, 철강비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중국 쪽에 철강 업황이 둔화가 되는 조짐들이 나오면서 네. 좀 포스코홀딩스의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철강이나 비철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빨리 진행이 네, 되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이 컨센서스의 변화 자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지난주에 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왼쪽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네. 약간 좀 고점에서 뭔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조짐들이 그렇네요.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실적 시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업종별로는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그 흐름을 반영할 걸로 보이는 게 철강 비철 쪽이고,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봤을 때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요 이제 이후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